이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Green in Industry입니다. 두 분의 훌륭한 연사분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신선 제품 배송 서비스에서의 친환경 포장 사례에 대해서 곽경선 마켓컬리 매니저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사분은 15분 발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켓컬리 패키징 R&D 센터의 곽경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는 심각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아가지고 여기 화면에 보니까 익숙한 언론들이 몇몇 있으신데 그분들만 해도 웃으면서 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컬리의 포장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급변하고 성장하는 신선 배송 서비스에서 친환경 패키징도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환경 패키징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 과정들을 발표 과정에 담았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과정의 노력에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19년 9월 올페이퍼 챌린지라는 전사 프로젝트는 컬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이에 맞춰 포장재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친환경 포장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컬리에서의 핵심 가치는 나도 먹고 싶은 좋은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매입해 고객에게 신선한 상태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선한 상태로 전달하는 것은 포장의 역할에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희가 집중한 것은 바로 고객의 소리였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좋은 품질과 가격뿐만 아니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는 지속적으로 포장재 변경을 시도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매주 고객 VOC를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변경한 것은 올페이퍼 챌린지 이후였지만 그전에도 냉장 박스를 EPS에서 종이 박스로 변경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이스팩은 친환경 포장 변화의 지표와도 같습니다. 셉이 들어간 젤 아이스팩을 순수 워터팩으로 변경을 했고 종이 재질의 워터팩으로 변경했고 다시 유니 소재의 워터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20년만 해도 아이스팩 재질을 3가지 정도로 사용할 정도로 친환경 트렌드와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올페이퍼가 도입하기 전에 EPS를 사용하는 고객님들이 폐기가 불편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회수를 진행을 했었고 올페이퍼 도입 이후에는 종이박스를 수거해 폐지 수익급으로 학교 수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제품에 흙이 묻어있는 제품이거나 식품과 비식품을 같이 합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위해 지퍼백을 사용했는데 이 지퍼백도 식물 유래 20% 원료를 포함한 바이오매스 지퍼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사용 포장재 붐이 일기 전에 2015년부터 저희는 재사용 포장재 시범 운영을 계속 시도해왔고 2021년 지난달부터 정식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페이퍼 챌린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재사용 포장재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했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중에 정말 친환경적인가, 정말 편리한가, 안전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토론하는 끝에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90% 이상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종이 소재로 모든 포장재를 바꾸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올페이퍼 챌린지라는 캠페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플라스틱 기반의 포장재들은 모두 종이로 변경을 하였고 종이는 리사이클 페이퍼와 그리고 FSC 인증 종이가 사용되도록 디테일하게 챙기며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티로폼은 종이 박스로 변경했고 완충제 같은 경우도 다 종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페이퍼 챌린지에서 핵심은 냉동 박스로 사용하고 있던 EPS를 종이 박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번의 형태 개선과
1550번의 온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냉력이 있는 종이 박스를 개발을 했고, 그 결과 14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의 국무총리상과 2021년 WPO의 패키징 스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는 누구나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지만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컬리의 친환경 패키징이 변화의 중간 정도 왔는데요. 2015년부터 시도하는 것들이었지만 대부분 19년부터 20년까지 약 2년 동안 진행된 걸로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변경되는 체감 속도는 바꾸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바꿔야 하고 또 바꾸고 이것을 반복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뿌듯한 과정이기도 했고요. 다음 장부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패키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장의 친환경 요소 중에 리듀스는 기본인데요. 사실 이 리듀스는 과포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과포장을 보면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폐기의 무거움, 폐기의 부피, 그리고 이제 박스의 크기, 포장의 개수, 그리고 내용물과의 차이, 사용 횟수, 소재된 인식, 필수적인가, 그리고 자연 순환성이 있는가 등의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장 개수, 크기, 횟수, 두께, 내용물 차이에 대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왔고 연도별로 메인 이슈인 포장재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이 개념들은 사실 상품 보호와 서비스 만족에 상충되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의 적절점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 만족된 품질을 연결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컬리의 파우치는 올페이퍼 챌린지 전에 사용을 했지만 종이 소재로 모두 변경하면서 사용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포장의 부피, 폐기 측면에서 파우치의 장점을 다시 살려보기로 했고 기존의 에어캡 파우치라는 재질은 다중 재질의 구성이었는데 이거를 단일 재질로 변경을 하였고 더 나아가 내부가 완충 소재이고 겉면도 모두 종이인 종이 완충 파우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종이 완충 파우치는 에어캡 파우치보다 보냉력이 우수하여 하절기에 적용 시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올페이퍼 챌린지를 통해 플라스틱을 최소화하였지만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자원순환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컬리에서 사용하는 비닐은 재생 내재를 60% 이상 사용하거나 컬리의 아이스팩을 만들 때 나오는 스크럽분을 재생 내지환하여 다시 컬리 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이 많이 간지러웠지만 얘기하지 못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지난달 오픈한 재사용 포장재의 도입입니다. 재사용 포장재는 지속 가능한 포장재의 핵심 키워드이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포장재만 지속 가능하고 운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단순 이벤트가 될 뿐이고 고객의 진정한 니즈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 고민해야 했습니다. 또한 넘쳐나는 재사용 포장재로 인해 다른 공해가 될까 우려되었고 운영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일이지만 개인 보냉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화했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한 달이라 이제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하나씩 바꿔가는 중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는 운영용 포장재와 고객용 포장재를 나눠서 운영하기로 했고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운영용 포장재의 바디와 뚜껑, 안에 완충 단열재는 모두 같은 PP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컬리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포장재 외에 상품의 포장재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 런칭 전 기획서 내에 과포장 유형을 점검하도록 하고 상품 과포장 VOC를 공유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협력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포장의 과정을 통해 많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였습니다. 친환경 트렌드는 사회 이슈의 시점에 따라 바뀌고 고객은 이런 트렌드 노출 빈도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만족의 교차점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 시점의 트렌드를 따르기보다 포괄화돼 궁극의 방향성을 담은 것이 지속가능한 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컬리는 지속 가능한 포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도전을 할 것이므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so very much, Ms. 네,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컬리의 친환경 포장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그 포장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도 보았는데요. 마지막 연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연사분이십니다. 사이먼 실러님이신데요. DLG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음식물 쓰레기의 저감 그리고 관련성 및 전략입니다. 센터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일정이 조금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독일에 있는 DLG 센터라고 합니다. 먼저 DLG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LG는 독일 농업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3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학기관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의 목표와 활동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농업, 기업식 농업, 그리고 식품 분야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식품의 품질 향상, 문화 확립 등등을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 방법과 품질 기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도를 보시겠습니다. 회원들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있고 이사회 그리고 감독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품사업 역량센터 등의 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무역 박람회와 전시회의 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농작업, 또 가축 사육 등등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올해에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11월에 저희가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농업 역량센터인데요. 다양한 농업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역량센터인데요. 3천여 명의 학계, 현장에서 활동하는 식품 분야 전문가들이 이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으로 국제 DLG 농작물 생산센터가 저희 센터 산하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연구 및 지식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과학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고 인재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 아카데미 분야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여러 인재들로부터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센터로는 식품 테스트 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만여 개 이상의 제품을 매년 테스트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독일의 여러 국가들의 제품을 저희가 매년 테스트하고 있고, 특히 11월에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를 할 때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싶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정보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수출 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1월에 여러분께서 자체 식품이나 제품을 저희에게 의뢰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테스트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스타일의 제품들을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은 기술 및 농가 투입제 테스트 센터입니다. 농민들에게 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가 출간하고 있는 과학 전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관한 또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카탈로그 등등 또 전문지를 저희가 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전시회를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 식품 산업에 이 전시회에 참여하시는 한국 식품 산업계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품질 보증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 또 식음료 분야, 와인의 품질 보증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련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일의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서 유럽의 그린딜과 맥락을 같이 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다양한 노력 그리고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12번은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1인당 식량 낭비를 반감하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생산, 공급 과정의 식량 손실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저희가 음식 쓰레기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양한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식량 손실 지수를 포함한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급망 내에서 손실되는 식량이 13.8%로 2016년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13.8%라는 것은 아주 높은 수치로 각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전 세계의 지역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단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확 부분, 수확 전, 또 수확 후 단계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 단계별로 그리고 도축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의 단계들 이런 식으로 운송, 보관, 유통, 공정, 가공, 포장 이런 각 부분에서 글로벌 식량 손실 지수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독일의 경우는 2030 어젠다를 수립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국가 전략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언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현재의 여건과 우리의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 이미 수치도 수립을 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이를 연계시켜서 노력을 하고 있고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독일도 이를 본받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감 전략의 초기에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많은 본보기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은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단위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가 그 잠재적인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원인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1차 생산 분야 그리고 식품 가공 분야에도 식품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잠재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과잉 생산이 특히나 1차 생산 부분에서는 원인으로 꼽혔고 이외에도 식품 가공 분야 등등 다양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상당합니다. 식품 가공 분야를 좀 더 살펴보면 생산 과정 중에 저희가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고 즉 식품 폐기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과잉 생산도 잠재적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반품되는 제품도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 분야에서 그러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는데요. 저희가 높은 수준의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를 위해서 포장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포장에 불량이 발생하는 것도 지양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리콜 부분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가구 내에서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다양한 과정에서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남는다든지 또 제품 중에서 남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음식물 안전성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아주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음식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식품의 안전성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건강을 이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에 해가 되는 그런 제품은 지양하기 위해서 식품 안전성을 저희가 중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방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보시겠는데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피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국가 전략을 보시면 이 이니셔티브를 보시면 잠재적인 원인을 먼저 식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가구 내에서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가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한 양의 음식만을 구매할 것인지, 또 슈퍼마켓과 저희가 어떻게 이니셔티브 하에서 협업을 해야 하는지, 또 남는 음식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음식들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 이니셔티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독일의 연방식품농업부는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하고 모든 활동이 지역 단위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민사회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협회 그리고 식품 생산 관련 협회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모든 분야와 함께 손잡고 국가 전략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연방식품농업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피할 수 있는 비율에 관한 그 수치입니다. 보시다시피 독일의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부분에서 이만큼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은 약 12% 정도, 또 가공 부분은 18% 정도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14%, 그리고 일반 가구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비율이 52%입니다. 2015년에 발생한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독일의 음식물 쓰레기를 피할 수 있는 비율을 보셨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어떤 부분의 수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놀랐고 그 낭비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너무나 커서 또한 놀랐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이 이러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피할 수 있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메타 데이터베이스를 2015년부터 구축을 해 왔습니다. 통계를 이를 바탕으로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상치를 집계를 해서 이 목표치에 닿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국가 이니셔티브 하에서 연방식품농업부 주도하에 이러한 협업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다이얼로그 포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차 생산, 식품 가공 부분에 관한 다이얼로그 포럼, 그리고 도매 소매 거래에 관한 다이얼로그 포럼, 요식업 소비에 관한 다이얼로그 포럼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가정 소비에 관한 다이얼로그 포럼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DLG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분야에서 다이얼로그 포럼을 직접 개최를 하고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식품 가공, 제조 분야의 다이얼로그 포럼을 개최를 했고 관련 제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뭔가 저감을 하고 싶다. 즉, 가공 단계에서 뭔가 줄여나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면 이러한 다이얼로그 포럼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육류나 유제품 부분의 가공이 특히나 다이얼로그 포럼에서는 중요한 주제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가공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고 저희가 변화를 통해서 즉 다이얼로그 포럼에서 논의하는 변화를 통해서 제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은 가공 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치를 한번 보시면 과잉 생산이 10%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18%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식품 안전성 샘플 때문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저희가 식품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공 중 손실되는 음식물의 비율이 24%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낭비되는 식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가 이만큼 높다는 것인데 이 점에 집중을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특히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혁신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매 유통 분야의 다이얼로그 포럼입니다. 보시면 2019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보시는 수치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빵이나 가금류, 육류, 생선류, 유제품, 우유, 과일, 야채 등등에서 이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했고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요식업에 관련된 다이얼로그 포럼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다이얼로그 포럼에서 평균 25%가 즉 요식업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25%가 저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다른 기업들, 식품 관련 기업들 등도 이 음식물 쓰레기 저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만도 저희가 25%가 저감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가정,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화 포럼도 있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인데요. 각 가구도 직접 얼마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관련 정보를 다이얼로그 포럼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다이얼로그 포럼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아주 현명하고 훌륭한 프로세스가 마련되고 있는지를 또 보고 있고 한국도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도 협업을 강화하고 싶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러 박사님, 멋진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주 탄탄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Q&A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컬리의 재사용 포장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컬리가 진행한 재사용 포장재 도입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 도입하셨을 때 한계점하고 또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어떠한 요소인가 곽교선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포장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뭐 정부나 기업, 소비자 중에 어떠한 주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사용 포장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시스템이 정착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저희는 고객 만족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프로세스를 아주 다시 설계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운용 부담도 있고요. 사실 인원 이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공정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서 사실 고객의 만족이 높아야 이런 부정의 요소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VOC를 보면서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시켜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정부나 뭐 기업, 소비자 중에 어느 부분에 그 노력이 필요한지를 여쭤보신 거죠? 네네네네. 모두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소비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그 뭐 정부에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뭐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뒤에 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o, thank you very much. And now we turn to Professor 원광대의 최유순 교수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접속을 해 계시나요? 최유순 교수님. 네, 여기 있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수확 이후에 유통이나 가공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손실된다는 사실에 놀라웠고요. 독일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아직은 제공해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가 이 이니셔티브를 막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략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예를 제공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는 자발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각 주체에게 권고하고 있고 기존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저감을 위한 동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독일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기업들이 특히 상업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 맞춰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보시면 규제도 있고 정책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항상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션 3이었습니다. 임미진 선임님과 또 최유순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